여러분, 본의 아니게 줌을 이틀 전부터 제가 어, 시운전을 해봤는데 이게 두세 시간 용량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까 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줌이 종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 조금 만나고 싶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아쉽네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연락을 좀 할 수 있으면 다르게 줌 주소를 열어드리면 될 텐데 일단 그게 조금 불가능해서 이렇게 영상 앞에 섰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뭐 기말고사, 퀴즈 완투, 점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긴 하지만 과제가 A와 B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HTP가 어떤 것인지, 또그 투사 그림 검사는 뭔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0명 가까이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음, 인테이크지 있잖아요. 그래서 접수 면접지 따로, 그 다음에 그림 따로, 그리고 질문지 양식 따로, 보고서 따로 해가지고 한 네다섯 개를 파일로 업로드 하시게 되면 제가 그걸 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로 한글 파일 열어놓고 다 불러오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의 파일을 열었을 때 한눈으로 보기에 가독성이 있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제로 해야 할 프로젝티브 드로잉 테스트는 투사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죠.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일단은 검사, 심리 검사가 무엇이고 또 심리 검사의 종류는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자, 심리 검사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 검사는 객관 검사가 있고 투사 검사가 있습니다. 자, 객관화 검사는 네, 자기 보고 검사가 많은데 검사 도구가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심리 검사의 목적에 따라서 지능 검사를 한다 그러면 엑슬러 지능 검사, 성격 검사를 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MMPI 이런 것들이 객관화 검사에 속합니다. 자, 그럼 투사 검사는 뭘까? 수검자에게 무엇을 묻는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 자극을 주어서 반응하게 하는 것으로서 주로 성격에 관찰할 수 없는 측면을 탐색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사 검사는 어디를 본다? 한 인간의 심리 내적인 무의식적 갈등을 보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애매한 거를 제시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이 나뭇잎을 제가 오늘 오후에도 저희 학교에서 HTP 특강을 제가 했는데요. 이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은 슬프다, 외롭다, 애쓴다, 또는 여태까지 잘 살아왔구나, 또는 외롭다, 힘들어 보인다, 조만간에 너도 나락을 가겠구나,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자, 이 나뭇잎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매한, 애둘러서 말한 아주 구체화되지 않은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이 뭐예요? 신의 마음을 그 나뭇잎에 투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HTP라고 하는 검사는 인간의 심리 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죠?
그 부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객관화 검사는 그들의 의식적인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림 검사라든지 투사 그림 검사 플러스 자기 보고식 검사를 나름대로 내담자의 주호소에 맞춰서 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풀 배터리 검사, 종합 심리 검사. 우리도 종합 건강 검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처럼 그런 배터리 검사들을 많이 하죠. 그래야 무의식, 의식, 그리고 다양한 어떤 행동 관찰, 이런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담자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오늘 객관화 검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HTP 투사 그림 검사죠. 이 부분에 대한 학습과 내지는 가제를 위한 제가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건 대표적으로 로샤 검사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은 HTP하고 로샤 검사를 투사 그림 검사로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이 잉크 반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데칼코마니 같다. 오늘 낮에 제가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마왕 같다, 사탕 같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자, 이걸 보더니 뭐 나비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무희 같다, 뭐 두 손을 붙잡고 함께 뭔가 춤을 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각양각색의 다양한 한 가지 이상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 검사라고 봐야 되죠. 자, 예를 들자면 이 빔 프로젝트는 여기다 쏘아서 여기다가 무엇인가 화면에 영상을 띄웠지만 이것은 얘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거예요? 여기에 명령을 내린 다양한 컴퓨터 내용이 이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죠. 스크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림에 투영된다. 왜? 애매모호한 지시와 무엇을 묻는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게 된다. 의식적인 어떤 자기 생각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심리 내적인 측면이 무의식이 이 부분에 투영이 되어서 나온다. 라고 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이 심리검사가 객관화 검사, MMPI라든지 웩스러 지능 검사처럼 신뢰도가 이렇게 보장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검사자의 변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얼마나 검사자가 투사 그림 검사를 공부했고 임상에서 활용했는지 어떤 그런 수준에 따라도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표준화 검사라는 얘기도 합니다. 표준화 검사는 검사 실시, 채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조화돼 있고 단일성, 꼭 그렇게 매뉴얼을 지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표준화 검사라면 비표준화 검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죠. 자, 표준화된 검사에 비해 신뢰도, 일관성은 떨어지지만 기존의 심리 검사에서 다루지 못한 측면, 특히 무의식 측면의 어떤 측면들을 그들이 보고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몰랐던 어떠한 측면들을 우리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니까 심리 내적인 무의식 갈등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혹 내담자가 와서 전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측면이지만 우리가 오늘 할 검사는 그들의 더 깊은 심리 내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합니다. 접수 면접 기록지 작성. 우리가 HTTP로 어떠한 사람을 이렇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검사가 그래요. 이 사람은 이래, 저래, 이 사람은 강박이야, 불안이야, 이 사람은 뭐 히스테리야.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 쓴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보여진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의 그쵸. 정확한 문구로 얘기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접수 면접 기록지. 제가 왜 이 인테이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테이커로서 어떻게 하면 접수 면접을 하고 이 접수 면접이 과연 우리 HTTP 투사 그림 검사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나 유고은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하는데 단순히 그림 하나로 그 사람을 다 이해한다? 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림 검사, 투사 검사와 함께 객관화 검사 두 개를 같이 한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그들의 배경 정보, 그들의 나이, 그들의 이름, 사는 곳, 그가 어떻게 성장해 와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되었는지라고 하는 배경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접수 면접 기록지에 이런 거를 잘 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예전에 썼던 심리평가 보고서인데요. 일단 내담자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내야 내담자를 우리가 심리평가할 때 오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단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 성별, 나이 뭐 이런 거 다 있죠. 평가 장소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의뢰 사유가 이렇게 나오죠. 피검자는 집중력 산만함, 학습 부진, 애정결핍, 불안 등을 주소로 또는 주호소로라고도 이제 명명합니다. 주호소, 주소. 주소로 학교 복지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아버지와 함께 내방하였으며 지금 여기서는 계속 ADHD가 의심스럽다라고 아버지도 선생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DHD 임상적 인상하에 아동 종합 심리평가가 의뢰되었다. 이제 그쪽에서 아무리 봐도 얘를 ADHD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다라고 하는 의뢰 사유를 적는데요. 볼게요. 또 다른 자료. 제가 이 인테이크지 있죠?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접수 면접 기록지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접수 면접 기록지는 우리가 내담자를 맹분석하지 않기 위해서 맹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공사가 그죠? 공사가 이렇게 더듬거리고 내담자를 이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한 오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내담자를 평가하는 것과 단순히 한 가지만 딱 그림만 보고 평가한다. 제가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정말 선무당이다 이런 얘기 제가 했습니다. 아,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정말 그 그림 하나로만 그 사람이 그렇다고 단언한다면 그게 바로 초보고 미숙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접수 면접 기록지 인테이컨 본위를 쓰시면 될 거고요. 아까 내방 사유 또는 의뢰 사유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심리평가 보고서 쓴 거 보셨죠, 그죠? 땡땡땡은 몇 살로 이러이러한 주소로 뭐예요? 네. 무슨 질환 어떤 소견하에 투사 그림 검사 HTTP에 의뢰되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주소도 있겠죠, 그죠? 굉장히 주의력이 산만하고 산만해서 주의력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아이들하고 또래 관계가 어려워서 혼자 노는 일이 많다든지 뭐 이런 주호소를 적으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배경 정보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잠깐만요. 오늘 문제고요. 네. 잠깐만요. 잠시 만 제가 자료 하나를 조금 더 공유를 해볼게요. 아, 이건 제가 난도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아이가 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발달에 문제가 생긴 친구들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이게 배경 정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뭐 의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는 학교복지사였지만 여러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의뢰를 하실 수 있어요. 엄마가 의뢰할 수도 있고 아빠가 의뢰할 수도 있고 뭐 교회 목사님이 의뢰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 누구의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임신 기간은 37주, 임신 기간 중 어머니의 건강 상태 양호했고 쭉 보면 뭐예요? 이 친구의 언어 발달적인 측면을 이렇게 서술을 해줬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심리평가 보고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볼게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 기능 중에 그런 건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생 그래프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좋아요. 이런 방법들이. 잠깐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공유해 볼게요.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자,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배경 정보를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로축은 이 사람의 연령, 위에는 뭐예요? 네, 그렇죠. 행복 만족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뭐냐면 그때그때 나이대마다 특별했던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사건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 난 다음에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좌측 선은, 좌측 이렇게 횡선은 연령별로 나누고, 그리고 세로선은 그들의 어떤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넣게 되면 꺾은 선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나이에다가 체크해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때요? 그때 의미 있는 어찌 보면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에다 가로 열고, 이혼. 또는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인한 엄마와 떨어져 살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때 이 내용을 꼼꼼히 읽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사건들을 적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전체적인 배경 정보를 넣어 주시는 거 요거를 일단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네, 내방사후, 사유, 주호소, 배경 정보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내방사유는 의뢰된 이야기를 쓰면 되고 주호소는 뭐가 힘든지 쓰면 되는 것이고 배경 정보는 아까 인생 그래프 그리기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연대기별로 나이별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도식화한 다음에 그 도식화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얘기 들어가면서 뭐예요? 배경 정보를 채워나가시고 이런 것들. 또 상담을 통해 바라는 점, 그죠?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셔야 되는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처음에 왔을 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떤 불편함 때문에 오셨어요? 뭐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아유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막 몸도 체력도 안 되고 막 굉장히 이제 장황하게 얘기하기 아시겠지만 개방적인 질문 이후에 폐쇄적인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다 보면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어, 그렇죠. 이 수검자 또는 피검자 또는 클라이언트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막연히 불편해서 왔는데 이런 어떤 대화 과정 안에서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죠. 내가 이게 문제고 이게 불편해서 여기 왔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뭐예요? 내담자, 피검자, 수검자가 자기의 문제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나중에 채워나가시는 걸 제가 꼼꼼히 볼 겁니다. 이 사람에게 뭐 단순하게 우울 해소, 불안 해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좀 추가적인 질문을 했다는 걸 이렇게 좀 적으시고 주어소를 적으시면 과정들을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MSE라고 하는 것은 뭐 정신 상태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외모, 전반적 태도, 행동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거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쓰시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나하나 자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검사 태도 및 행동 관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과제를 위해서 HTP를 나의 피검자들에게 이제 실시하도록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우리 실시할 때만 관찰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나와 처음 만나는 그 첫 순간부터 의자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에 대답하고 마무리하고 갈 때까지 모든 검사 태도 및 행동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적어놓은 거 잘 보세요. 피검자는 보통 키와 평범한 외모의 남아로 일단 외모를 싹 서치해야 되죠. 아버지 옆에 다소곳이 앉아 치료사가 호명하자 검사실로 입실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온 거니? 라고 묻자 자, 아니요 라고 말했다. 검사자가 심리검사에 대한 안내를 하던 중 지능검사 이야기가 나오자 주제를 전환하려는 듯 요것도 이제 나름의 어떤 저항이죠. 선생님, 아까 먼저 나간 아이는 몇 살인데 말도 못해요? 예, 그때 그 무렵에 자폐 스펙트럼 친구가 왔었거든요. 무바라. 자, 쟤 다시 보기 싫어요. 말도 못해서라고 말했다. 피검자는 문장 완성 검사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한글을 소리나는 대로 쓰고 마침 오류가 많았다. 피검자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가 검사자가 다시 한번 보기를 권유하면 제대로 정반응하는 충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요. 자, 요렇게 처음에서 입실하고 선생님의 호명을 통해서 검사실로 입실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뭐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난처한 질문 뒤에는 뭐냐면 말을 주제 전환을 하려고 다른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검사의 태도들 얘기하는 번번이 생각 없이 하고 그러다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하고 촉구를 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정반응하는 그런 충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알같이 쓰셔서 어디에 적으셔야겠어요? 여기에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감정 반응에는 이런 거 되겠죠. 기분 상태라든지 현재 뭐 우울하든지 불안하다든지 또 지각의 상태, 지각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가 이제 그 상담이든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가 참 어렵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각은 어떠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지 이제 감정 반응을 보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렇죠. 사고의 상태는 어떤지. 예, 사고의 상태가 사고의 흐름은 어떤지. 또 이런 하나의 어떤 축이에요. 사고의 상태 중에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의 흐름 뭐예요? 어,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서 맥락이 이상하지 않는지. 그죠? 뜬금없는 말을 하지 않는지. 그다음에 사고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굉장한 피해망상인지 과대망상. 뭐 이런 어떤 어, 사고의 내용은 얼마나 건강한지, 의식 상태, 뭐 인지 기능, 그래서 진압력, 주의 집중 능력, 지능과 기억력, 이런 것들은 어떤지, 판단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정신적인 문제, 어, 자신의 어떤 그런 현재 상태를 잘 알고 있는지, 또 우리가 병식이 있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기가 문제인 걸 아는가 모르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커피를 잘 안 마셔요.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제가 커피를 오늘 강의가 낮에 6시간 정도가 있어가지고요. 온몸을 각성시킬 필요가 있어서 커피 한 잔을 마셨더니 지금도 말이 자꾸 콧 나오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손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리면서 가슴도 이렇게 좀 많이 격양돼 있어가지고 좀 흥분 상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커피가 정말 우리 50대들한테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MSE, 정신 상태는 어떤지를 또 기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담자와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내담자의 문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내담자의 자원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검사를 왜 이런 검사를 선택하게 됐는지, 이 사람의 어떤 뭐 무의식적인 측면의 어떤 심리 내적인 발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HTP 투사 그림 검사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아직 요거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요 부분은 적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첫 번째 접수 면접 기록지 작성하시는 거는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근데 이거를 단독 파일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검사 보고서. 자, 인테이크지 뒤에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림 넣고 질문에 답 쓴 거 넣고 또 그림 넣고 질문에 답 쓴 거 넣고, 왜냐면 그림이 4장이기 때문에 4장 모두를 뭐냐면 그림 넣고 밑에 거기에 대한 질문, 그림 넣고 거기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바로 인테이크지 아래에 딱 이렇게 내리시면 다음 장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불러오게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인테이크 접수 면접지 작성하는 건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PPT를 한번 또 공유를 해보죠. 자, 접수 면접 기록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HTTP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HTTP 가정은 뭐예요? 예, 정신역동적 요인. 그죠?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적 요인에 의해서 그림은 내면의 핵심적인 정신역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2학기 때 통합예술 치료와 기독교 상담에서도 보시면은 다양한 예술가의 그림들을 분석한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다양한 분석 이야기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그림은 실제 그들의 내면의 핵심적인 특히 정신 역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림은 그린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검사 자료에 공감적인 태도를 취해라. 그렇죠. 공감이라고 하는 건 쉬운 것 같지만 공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느껴보고 그 사람처럼 감정이입해보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눈이 크면 겁쟁이, 입이 없으면 자기 개방을 하지 않는, 머리가 크면 생각이 많은, 또 손이 보이지 않으면 도벽이 있는, 이런 식으로 1대1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다 정신병자가 된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들과 가능성을 열어둬라 하는 게 이제 HTP의 가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거는 우리 이제 교재 중에 아동 청소년 심리와 아니, 뭐였죠? 아동 청소년 심리평가 책이 되게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지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책을 알라딘에서 구매를 했는데 자, 공유를 해보면 이 책이죠.
아동 청소년 미술 심리 진단과 평가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쵸. 예, 전자책이라서 불편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메모도 다 되잖아요. 그죠? 예, 파란색으로 줄도 글 수 있고 또 공부하면서 메모, 독서 노트 같은 것도 작성할 수가 있죠. 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내담자의 질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린 후의 질문, 진단 방법. 첫 번째 뭐를 하라 그래요? 인상적인 해석을 하고 뭐 구조적인 분석을 하고 그죠? 뭐 이런 거 지면해선, 원근법, 직그림 해석 책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디테일하게 분석하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우리 그 PPT는요. 이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그죠? 인물은 어떻게 예, 평가하는지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평가할 때 발달 시기에 따른 그림의 특성을 모르시게 되면 뭐예요? 이 시기에는 정상인데 어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1단계 나눠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눠기 안에서도 보면 뭐 2단계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고 나중에 뭐예요? 예, 명명하는 나눠기까지 해서 나눠기가 3단계로 구분이 되죠.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예, 이런 것들. 나눠기도 3단계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물의 형태가 주어지고 그림을 사람을 그릴 수 있고 도식이 형성되는 시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요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은 제가 강의 시간에 굉장히 잘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의 나이는 기저선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인의 그림에 기저선이 나타난다거나 태양, 태양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버지를 봐야 되는 거지만 아동의 그림에서 예, 태양이 나오는 거는 지극히 문제가 없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달을 고려하셔야 돼요. 발달 시기에 따른 그림의 특성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가 분류적, 형식적 분석할 때 기저선이 나타나니 불안하네. 어, 아주 태양을 이글이글하게 그렸는데 이거 완전히 아버지한테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네. 아버지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네. 이렇게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시게 되면 오류가 생긴다. 뭐 이런 다양한 투사 그림 검사의 종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실시할 것들이 있죠. 자, 우리가 아까 피검자가 내 앞에 와서 내 눈에 띄어서 내 앞으로 와서 의자에 앉아서 책상 앞에서 심리 HTP 그림 검사를 그리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행동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할 때 도구는 연필과 지우개, A4 용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 지난해 볼펜으로 그리신 분도 있고 색연필로 그리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필압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딱 이렇게 연필, 지우개, A4 용지. 근데 연필은 사비 연필이 좋습니다. 자, 집나무,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도록 지시를 하고요. 집그림은 A4 용지를 가로로 제시하고 집을 그려보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투사 그림 검사는 절대로 정확한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눌러서 집을 그려주세요라고 아파트요, 초가집이요, 뭔 집이요 이렇게 물으면 뭐예요? 내담자, 피검자, 땡땡씨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예요? 어떤 집을 그리라고 구체화를 하진 않아요. 자, 나무 그림 A4 용지를 세로로 제시한 다음에 나무를 그려봐라 하셔야겠죠. 나무를 그리도록 하는데 이때 꼭 세로로 제시해야 돼요. 세로로 제시하는데 자꾸 애가 이렇게 세로로 제시하는데 자꾸 이렇게 세로 줬는데 자꾸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관찰 기록지 메모를 해두시라는 거예요.
자, 나무 그림 A4 용지를 세로로 해서 나무를 그려보세요. 사람 그림 마찬가지로 세로로 제시하고 사람 그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봐라 라고 제시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KFD는 안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안 자, 사람을 그렸는데 첫 번째가 여자면 뭐예요? 두 번째는 남자. 자, 첫 번째 사람 그림을 여자로 그렸다면 남자지만 남자로 그렸다면 여자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라. 그러나 쫄라맨이나 캐릭터 같은 사람을 그리면 안 된다는 것들을 꼭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아이가 다 그렸어요. 그리고 나면 뭐 아이도 괜찮고 뭐 어른도 괜찮긴 하지만 본인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지 양식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시나요? 질문지 보이시죠? 자, 그림 그린 후에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집 그림. 이 집은 도심에 있는 집입니까? 교외에 있는 집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피검자의 답변이 도시와 교외 중간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도시스러운 더 느낌 맞나요? 아니면 전원의 느낌 맞나요? 이렇게 조금 구체화를 하셔야 돼요. 이 집 가까이에 다른 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색을 좀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럼 치료사가 우리 그 검사자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집 주변에 집은 없지만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무요, 새요, 비요. 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못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했을 때 이 집은 주변에 어떤 집들이나 나무, 새, 나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질문을 구체화하죠. 글쎄요. 이런데요. 이 집은 혼자 있고 싶은 집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자, 줄여서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어요. 이 집은 여럿이 같이 있으면 어떤 게 불편할까요? 남의 말을 많이 해서 혼해요. 이렇게 단순히 질문을 묻고 답하는 단답식의 질의응답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체화해 보세요. 그럼 내담자한테 어마무지한 내적 갈등이나 무의식적 소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날씨는 어떤가요? 표현 안 했는데요. 그렇죠. 표현 안 하셨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제가 지시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 그림, 이 집이 있는 이 환경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느끼시기에 지금 날씨는 어떤 것 같아요? 비가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도록. 자, 이 집은 당신에게서 멀리 있는 집입니까? 가까이? 이렇게 물었다면 멀리요. 어느 정도 멀리입니까? 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집과 당신이 멀리 있는 게 편하십니까? 가까이 있는 게 편하십니까? 저 더 떨어지고 싶어요. 아니요. 너무 멀리 있어서 마음이 슬퍼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너무 이 물리적인 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뭐냐면 내담자가 그냥 단답식으로 멀리요. 이런다고 막 주지 마시고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의 길은 이 집이 느끼기에는 슬플까요? 아니면 가까이 가고 싶을까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집에 가까이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어떤 지금 마음일까요? 멀리 있는 당신은 그 집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가족 간의 불화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요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는 상황 안에서 뭐요? 내담자의 다양한 무의식적인 욕구들을 예, 개방형, 폐쇄형 이런 질문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이끌어내셔야 되고 중요한 건 그런 얘기를 하다가 피검자 또한 뭐예요? 자기의 현재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잘 몰랐던 나의 감정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꼭 하셔라. 요건 제가 꼭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내담자의 질문이죠. 요거는 이제 색칠을 이렇게 해주세요. 원리요. 10km 정도요. 뭐 이런 거 다 빨간색 처리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상담자가 물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당신은 당신이 보기에 이 집과 가까이 있었으면 뭘까요? 아니면? 라고 질문했다. 요거는 뭐예요? 상담자의 멘트죠, 그죠? 요거는 검정으로 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더 멀리 떠나가고 쭉. 이런 건 뭐예요? 우리 피검자의 말이니까 요거는 붉은색 처리. 이렇게 해서 질문을 다듬는 작업들을 제가 평가할 겁니다. 이것도 자료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우리 인테이크지 있었잖아요. 그죠? 인테이크지에다가 요걸 다 복붙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아니면 또 인테이크지를 그린 후에 질문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되는데요. 자, 뒷그림 하시고 뭐예요? 그림 따로 내용 따로 넣으시면 엄청 제가 안 봅니다. 그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 그림에서 여기다 그림을 붙여넣기 하시라는 얘기예요. 붙이기.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래서 그림을 해주고 그림을 넣어주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 질문지를 밑에다가 깔아주면 그죠? 집에 대한 질문이죠. 집. 음. 그래서 그림이 요런데 내가 내용 보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꼭 요렇게 기록을 해 주십사 합니다. 예, 이렇게 해주세요. 음. 요 작성 제가 분명히 하시라 그랬고 여기 위에다가 인테이크지를 여기다가 인테이크지를 넣으세요. 여기다가 인테이크지를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고 질문한 거 내용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다시 PPT로 돌아와서 질문지 양식까지 했습니다. 그죠? 질문지 양식은 이렇게 작성을 해달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무슨 기법이 필요해요? 이거. 투사적 그림을 평가할 때 유의할 점은 그림의 평가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 검사 결과, 행동 관찰, 과거력 면접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 면접 내용도 아까 다 했고 면접 기법도 했고 사후 질문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거 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준 서식 내용대로 하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이제 어, 접근할 때 세 단계로 접근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인상적인 접근.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냐예요. 자, 제가 또 하나 또 뭔가 공유해 볼게요.
자, HTTP 검사 보고서입니다. 검사 일시, 검사 장소, 검사자예요. 이름은 누구? 땡땡땡. 아까 다 적어 놓으셨죠? 인테이크지에. 자, 연락처, 직업, 의뢰 사유. 앞서 인테이크지 한 거를 여기다 곱붙하시면 돼요. 인테이크지 내용을 접수 면접지에 기록된 내용을 쳐넣기 하세요. 자, 가족 배경과 개인력. 이거는 아까 배경 정보 이런 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포커스를 어디로? 가족. 그 다음에 그 가족들 환경 속에 살아난 개인 이런 내용들을 아까 인생 그래프 안에서 조금 더 가족 배경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적으셔서 이걸 채워 넣으시고요. 패밀리 트리에 대한 거는요. 잠깐 볼게요. 이 가계도 그리시는 건 내가 지난 학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엄마 아빠 해놓고 그냥 모양만 아무 내용이 없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지, 두 사람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 가계도 그리는 거 인터넷 들어가면 되게 많습니다. 아주 빼곡히 가계도, 가족 배경과 개인력을 갖다 여기다 옮겨놓은 것 같이 한눈에 확 들어오게끔 가계도를 꼭 여기에다가 그려서 혹시 내가 그리는 게 잘 안 된다, 아니면 펜으로 그리는 게 안 된다, 특히 컴퓨터로 그리는 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깨끗하게 A4 용지에다가 그려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검사 시의 행동 관찰은 제가 아까 인테이크지 우리 그 접수 면접할 때 깨알같이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깨알같이 적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이건 뭐예요? 여긴 접수 면접지에 위에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요약 및 검사자의 견해는 지금 쓸 수가 없죠. 그죠? 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세요. 전체적인 인상에, 우리가 인상적인 해석을 먼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이 어떤지 적으시고요. 태도, 소요 시간, 순서, 위치, 피랍의 선의 농담, 크기, 세부모사, 생략과 왜곡, 수시와 원근법. 이것들을 형식적 분석이라는 이름 하에 집그림에 대한 것들을 뜯어보는 작업이에요. 태도는 어땠는지, 자꾸 지웠는지,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손으로 가리고 그린다든지, 가로로 제시했는데 세로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태도를 한번 보시고 소요 시간은 뭐 한 5분, 10분이고 시간은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순서는 어땠는지 지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니면은 풀부터 그리고 개 그리고 나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문을 그리더니 집채를 그리고 지붕을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순서를 어떤 방식으로 그렸는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위치는 어땠는지 좌, 우, 상, 하 표현하면 되겠죠. 피랍은 그렸는지 지냈는지 이런 거 보게 되겠죠. 크기는 대체적으로 어 3분의 2 크기가 화지 대비 3분의 2 크기가 적정 크기예요. 근데 뭐 10분의 1도 안 되더라. 이러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세부 모사는 어땠나? 집, 지붕에 이와를 디테일하게 그린다든지. 음, 그렇죠? 집이 갈라진 부분을
지우고 또 지우고 디테일하게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 세부에서 어땠는지 생략된 게 있나 뭐 지붕을 안 그린다든지 문짝이 없다든지 문이 없다든지 이런 왜곡이 있는지 투시화는 이런 거예요. 집에 보통 집을 그리라 하면 이렇게 바깥 외면을 그리는데 집 안에 뭐 소파 그리고 뭐 안에 뭐 주방 그리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투시화라고 하죠. 원근법은 적절했는지 어떤 거를 굉장히 나이 대비 원근법을 알아야 되는 나이인데도 뒤에 있는 게 더 큼지막하게 보인다든지 얼굴은 요만한데 막 귀가 이만하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원근법을 잘 활용했나? 뒤에 있는 거 좀 작게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약간 이게 음영일 수도 있어요. 음영. 자,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찾아내세요. 그죠? 자, 내용적인 분석은 지붕은 어떻게 표현했고, 벽은 어떻게 표현했고, 문은 어떻게 표현했고, 이걸 갖다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동 청소년 요거죠. 그 미술 심리 진단 평가. 아주 거기에 깨알같이 잘 나와 있지만 제가 올린 PPT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표현을 어떻게 했다고 적으시고 여기다가 뭐예요? 그 해석을 갖다가 책에서 찾으셔야 돼요. 책에서. 음. 그린 후의 질문은 뭐예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도 되죠. 아까 우리가 그린 후의 질문을 조금 더 크게 좀 하셔가지고 안 그럼 기타 사항 참고는 놔두고 요거만 싹 지운 다음에 요 밑에다 바로 그린 후의 질문까지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인상적인 분석을 합니다. 형식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용적인 분석을 해서 이 세 개를 뭐예요? 모두 취합해서 조직화해야 되겠다. 자꾸 이게 써보고 자꾸 몇 번 읽어보면요. 아, 얘가 왜 이런지 알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형식적, 내용적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걸 하셔가지고 뭐예요? 이런 모든 내용을 많이 읽으신 다음에 뭐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분석을 하시고, 그렇죠. 여기 앞에 요 밑에 내용들을 취합해서 여기다가 요약 및 검사자의 견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다른 거 한번 공유해 줘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공유가 되어 있나요? 공유 중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 이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중간에 그 내용을 다 적어 넣으시고요. 요약 및 제언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보고서를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좀 각색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그림 검사 요약은 아니지만 이렇다. 이거 위에 쓸 수가 없죠.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아동은 어떻다. 어, 일상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겠지만 학습적인 면에 부적절감을 느끼겠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앞서 선생님들이 인상적인 분석, 내용적인 분석, 형식적인 분석을 해놓고 나면 자꾸 읽다 보면은 아, 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겠고 이런 어떤 심리적 갈등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여기다가 심플하게 요약을 해주시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동의 지능별 감정과 양점을 적용해서 효율적인 학습 성격 조력이 필요하고 아동의 빈약한 문화적 경험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나름의 선생님들의 어떤 제안들이 있잖아요. 뭐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성취감을 시기 위해서 아동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다양한 어떤 미션이나 과제들을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제형까지 넣어 주시면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요약 및 검사자의 견해라고 하는 측면. 아마 우리 그 알라딘 책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다른 곳에서 구매하셨으면은 구매한 대로 있겠지만 자, 신발 요렇게 요 내용들이 좀 있죠. 그죠? 보시면 확대를 조금 해 볼게요. 책에 보셔도 간단하게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KHTP 검사 결과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가게도 이거보다 더 촘촘히 그리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런 것들. 음. 자, 요거까지 다 해주셔야 뭐예요? 여러분들의 과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긴 시간 얘기를 드렸지만, 자, 당부드릴 말씀입니다. 아동 청소년 미술 심리 평가라고 하는 연북수에서 출시한 그 책을 꼼꼼히 활용하셔서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파일을 인테이크지,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그린 후에 질문, 그 다음에 HTTP 평가 보고서 있잖아요. 그 서식에 맞춰서 그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 앞으로 복붙해서 넣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인상적인 분석, 내용적인 분석, 형식적인 분석을 하나의 파일로 해서 마지막에 맨 윗상단에 요약 및 재현, 치료자의 요약 및 재현, 뭐 해석, 뭐 이런 부분을 채워 넣게 되시면, 그래서 꼭 파일을 하나로 만들어내시라는 두 개, 세 개 파일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지를 다 채워 넣은 다음에 자꾸 무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검사한 피검자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수많은 노력 가운데 이 투자 그림 검사의 실력은 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맹분석하지 않도록 인테이크지, 예, 접수 면접지 꼭 꼼꼼하게 다양한 내담자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파일 하나로 더 접수 면접,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행동도 관찰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HTTP 평가 보고서 내에다가 인테이크지 넣고 그림 집 그림 그리고 거기다가 뭐 다양한 어떤 형태적인 분석을 넣어주고 또 밑에 그림을 넣어도 되고 그림 위에 놓고 아래에다가 채워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파일을 하나로 만들어라. 두 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좀 했으면 몇 분 것도 이렇게 분석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제가 어제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제가 줌을 두세 시간씩 풀어봤는데 그때는 별 문제가 없더니 오늘은 이게 안 되네요. 죄송하고요. 일단 조금 더 꼼꼼히 준비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그렇죠. 예, 질의 질문 코너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